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2화 요리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8번째 행동 시리즈로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요리 역시나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음식이나 식문화에 관련된 주제는 그래도 몇 번 다뤘었죠. 그렇죠. 앞에서 저희가 뭐 관련해서 외식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 도시락을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얘기들 하면서 요리라는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이번에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 사실 요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다는 거에서 확장해서 시간이나 정성에 대한 의미도 같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행위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개념을 좀 얘기해보면 좋겠죠? 네, 요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요리는 우선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 또는 그 음식, 주로 가열한 것을 이른다. 어떤 대상을 능숙하게 처리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을 하는 행위도 요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 자체로 명사로도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뜻으로 저는 어떤 대상을 능숙하게 처리한다 할 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드라마 대사 같은 데서 뭔가 잘 요리 좀 해봐 이렇게 말할 때 뭔가 그게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약간 일 처리나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두 번째 뜻도 뭔가 사전에 나와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하면서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조리라는 말도 함께 같이 쓰이는데 조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가공하는 행위로서 명사로서 쓰이는 부분이지만 음식을 조리라고 또 하지는 않죠. 원래 요리라는 그 단어는 헤아릴 요자와 다스릴 리가 합쳐져서 요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 같은 경우에도 고를 조와 다스릴 리인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좀 약간 한자적인 의미는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뭔가 다스리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 이제 전이 돼서 음식을 약간 좀 그래도 우리가 요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싸한 음식을 좀 많이 만들 때 좀 요리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한자 뜻으로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세상의 이치나 만물을 잘 다스리는 어떤 형태의 개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왜 사실 요리하면 요즘에 그러니까 자연의 그 재료들을 잘 가공하고 그것을 사람 몸에 이롭게 만들어서 먹었을 때 그게 사람에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되게 위로를 주고 건강해지는 형태를 이제 요즘에 요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에 되게 개념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이 한자의 뜻풀이가 되게 사실 그 음식을 한다는 행위가 우리 인간이 생겨난 이후부터 고대에서부터 이어오는 그 삶의 필수 요소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리의 종류를 조금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역별 그리고 시대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아시아 중동 요리 그리고 유럽 요리 그리고 아메리카 요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하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개념은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뭐 양식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나라와 지역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약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수입을 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가장 베이스가 되니까 그 특징에 맞게 다 발달되는 것 같아요. 요리 같은 건 특히. 이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의 문화권의 요리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접하게 되는 요리는 또 좀 극히 일부? 그리고 약간 뭔가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권의 중심지가 된다거나 하는 쪽의 음식이 좀 국한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리의 방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굽기,
끓이기, 데치거나 삶기, 볶음, 조림, 뭐 찌거나 튀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존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건조하거나 발효하거나 훈제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요리의 구분이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우리의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연 하나 읽고 갈게요. 뽀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요리를 좋아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아요. 사찰 요리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도 참 맛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주변에 사찰 요리가 맛이 없다고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참 맛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찰 요리 본범님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전에는 인사동 이런 데 이제 식당이 전문 식당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가끔 접해서 먹게 되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박나래 씨 갔었던 절 네, 있죠. 봤어요. 네, 정관스님. 그 넷플릭스의 그 셰프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그 요리 같은 경우에 정관스님이 하는 요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행의 한 과정 중에 하나로 그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쨌든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요리를 하는 과정의 하나도 수행이기도 하면서 아트 작품 같은 거를 뭔가 창조해내는 행위같이 보여서 저는 그래서 사찰 음식이 또 다른 의미에서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요리와는 또 다른 형태로 좀 되게 뭐라고 표현해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해요. 사찰 요리 같은 경우는. 근데 피님도 사실 피님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식습관이나 입맛으로 보면 이 음식 되게 좋아할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사찰 요리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을 가서 먹어보거나 그런 경험은 솔직히 없는데 그냥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이 좀 간이 세지 않고 자연적이고 조미료가 없고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결국 사찰 요리랑 좀 맞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친척분을 통해서 이렇게 절 음식을 좀 이렇게 받아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밥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맞는다고 느끼죠. 그리고 건강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뽀에님께서 요리를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되게 워낙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해도 그걸 시간 내서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도 많고 아니면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요리를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한 끼를 집에서 잘 차려 먹을 수 있는 뭐래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배달을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데워 먹는 형태도 너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리는 되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해야 하는 형태처럼 이제 자리가 잡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피님은 어떠세요?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자주 하시는지? 요리는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요리라는 행위에 취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질이 있다거나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요리는 사실 조금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요리가 되게 과학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재료의 조합과 그 조리 과정의 순서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지켜가면서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스트레스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는 이제 여러 번 하면서 겪은 생각은 요리는 나와 안 맞는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먹는 걸 좋아하고 식탐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장도 보고 뭐 재료도 손질하고 이런 과정을 겪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장을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와서 재료를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그걸 손질하고 조리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마저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무 많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약간 너무 분리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일과 일상이 너무 밀접해버리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고 텐션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요리를 좀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밖에 음식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외식할 때 먹는 그 자극적인 음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평일 저녁은 좀 가족이랑 집에서 해먹는 편이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장 많이 해먹는 게 뭐냐면 고구마 쪄서 먹고 계란 삶아서 먹고 그리고 누룽지 그냥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물 부어서 먹는 거. 그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의 뭔가를 하는데 글을 쓰거나 일을 하는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침에 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또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죠. 그것도 아까 나왔지만 조리의 방식 중에 그럴 무수히 순 많은 있네요. 조리의 방식 네. 중에 속하는 요리인 거죠. 찜기에 정수기물 넣고 띠띠띠 이거 누른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 넣고 꾹 누르고 이제 그런 게 단데 어떠세요? 본범님도 사실 조금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근데 요리를 또 하면 잘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왜 저번에 언제 뭐 방송 얘기하다가 전에 이제 회사 같이 다닐 때 뭐 아침에 음식 해가지고 싸가지고 네. 가고 했던 이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요리를 저는 음식의 장르를 잘 모르지만 뭔가 외국 가정식이나 그런 거 이제 미국 브런치 같은 그런 류?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를 이제 했잖아요. 하고서는 가져가서 나눠 먹고 근데 그게 또 즐거우니까 그 다음날 또 막 그럼 그 다음날 이거 해볼까? 뭐 이런 막 고민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걸 좋아하는 모습에 약간 또 즐거움을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확실히 요리도 할수록 느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엔 이제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주 안 하기도 하고 저 역시나 이제 조리 과정이 최소화된 형태의 요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데치거나 찌거나 그리고 저는 사실 찜도 아까 피님은 그래도 포트 올리고 물이라도 붓잖아요.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굽는 요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냉동해둔 뭔가 고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조금 굽고 야채 조금 데쳐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먹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시락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이 그런 형태의 반찬을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집 반찬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사다 먹어요, 그냥. 요즘에 마트 가도 어디 반찬 가게 가도 3팩에 10,000원이면 사잖아요. 그걸 제가 만약에 혼자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재료를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각기 다른 종류의 재료를 다 사고 각기 다른 조리 방법으로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사서 하기에는 재료의 양도 너무 많고 먹는 것도 물리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사 먹자 이럴 바에는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고 엄마 반찬을 가지고 온 적도 있는데 그게 엄마들은 또 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횟수에 비해서 얘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맛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는 이제 반찬 가져오는 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잘 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사 먹는 정도로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딴 얘기인데 피님 집에 갔을 때 피님 집에서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피님이 김치를 꺼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좀 민망했던 게 제가 뭐 밥을 차려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컵라면 있는 거 2개 각각 먹고 그때 뭐 먹었죠? 그냥 라면만 먹기가 뭐하니까 김치를 살짝 꺼내놓은 거죠. 근데 그 김치가 라면 익기 전에 제가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왜 그 사이다 맛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 김치 맛있으면. 근데 그거 진짜 제가 1년 중에 정말 요리 안 하는 제가 1년 중에 가장 크게 하는 요리인 김장. 진짜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서서 하고 저는 굉장히 가장 그 밑에 있는 서버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반찬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요리도 못하지만 반찬은 사 먹지는 않아요, 또. 외부 음식이니.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 먹을 거라는. 맞다. 사 먹는 방법도 있었지.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피님네 밥 김치가 너무 맛있었다는. 감사합니다.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 찌개 끓여도 맛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이라도 좀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던 건데 끝나고 오세요. 김치 좀 싸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근데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집밥 혹은 만들어 먹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이거였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은 거죠. 그전에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고 있었는데 순간 그걸 맛을 보고 났더니 이래서 집밥하고 밥 만들어 먹고 요리 정성 들여서 해먹지라는 거가 그 맛 때문에 사실 갑자기 온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건강을 위해서는 해먹어야 돼. 맛있는 걸 해먹어야 돼. 막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다시 이제 요리 얘기로 돌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피님은 잘하는 요리는 그러면 집에서 식사 만들어 드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횟수가 그렇게 적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제가 건사해야 될 식구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죠. 그래서 평일 저녁은 거의 해서 먹거나 가끔 해먹기 귀찮을 때 나가서 먹는데 요즘 사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육식을 좀 많이 줄이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외식을 했을 때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사실 먹고 싶긴 해요. 솔직히 닭요리 같은 거. 근데 나가서 선택하려고 그러면 쉽게 선택하게 되고 고기를 그게 약간 좀 자제가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도 집밥을 좀 많이 하고 가족도 요리를 좋아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가정식 같은 거는 좀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꼽아보면 별로 몇 개 있지도 않지만 꼽아보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청국장찌개도 해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어 오븐구이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감자조림까지가 이제 제가 블로그나 뭘 찾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수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근데 시금치 무침과 콩나물 무침은 같아요. 재료만 다를 뿐, 조리 과정이. 그런 고춧가루를 거고. 안 쓰시는구나. 고춧가루 가끔 넣을 때도 있는데 거의 안 넣어요. 마늘과 참기름. 네. 소금. 소금 살짝 넣는 거랑. 그리고 이제 계란말이는 도시락 싸고 이래야 되니까 많이 싸다 보니까 그 형태를 그래도 나름 사실 저희 엄마가 정말 그거 잘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할 수가 있고 뭐 해먹을 거 없을 때 고등어 그냥 넣어서 오븐에 구워 먹으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요리인가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저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완전 계속 백반 같은 거 먹고 싶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두부조림, 감자조림 이거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집에서 할머니의 음식 방식 그리고 엄마의 음식 방식 자체가 이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간장으로 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리 방식이 집안에 굉장히 많았어서 지금도 잘 모르는 요리 그냥 뭐 어떻게 해 먹을까 하면은 저는 간장 맛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른이 돼서 내가 뭘 할 때 할 거 없으면 간장 넣고 좀 졸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에 먼저 볶은 다음에 간장을 살짝 넣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두부 조림이나 감자 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 많이 해 먹었었어요. 엄마가 해주시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셔서 이제 나가셨을 때 집에서 제가 혼자 해 먹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해 먹었거든요. 감자 조림은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조금 할 거 없으면은 좀 많이 하는 요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고 가끔이긴 하지만 이제 특별한 요리를 또 해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블로그를 찾아봐요. 근데 블로그에 올린 것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찾은 블로그가 어떻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찾아가지고 대충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시피를 정확하게 또 지키지도 않는 거죠. 그 용량 과정 같은 것들도.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재료가 나한테 다 있지도 않고 뭐 대체해서 쓰고 이러다 보면 되게 비스무리한 요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요리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도 그냥 대충 비슷한데 약간 아쉬운 그런 식의 요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걸 약간 반복하다 보니까 요리가 늘지 않고 그거에 흥미를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요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도 가끔 이제 뭐 그냥 혼자 챙겨 먹다가 가끔 김치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김치를 냉장고에 두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김치를 사요. 김치 그냥 그런 마트에 파는 김치 사잖아요. 그거랑 돼지고기 목살 그거 이렇게 깍둑 썰기 해놓은 거 그거 사서 김치찜 해 먹어요. 김치 밑에 깔고 돼지고기 넣고 파마늘 넣고 그리고선 푹 끓여가지고 오래 익힌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치 그냥 파는 걸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식초 한 방울 이렇게 쑥 두르면 그리고 이제 참기름 같은 거나 이런 거 두르면 맛있어요. 신김치로 한 거 같이 약간 그런 맛이 나가지고 가끔 그런 거 한 번씩 해 먹어요. 그런 거 해 먹고 옛날에는 이제 친구랑 같이 사고 할 때는 친구도 그렇고 저도 뭐 술을 좋아해가지고 안주거리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때는 막 안주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은 것 같아요. 뭐 모시조개탕, 오징어 볶음 해가지고 나중에 칼국수 사리 넣어 먹고 전 부쳐 먹고 제가 그거는 잘해요. 저는 잘 부쳐요. 근데 아무래도 본보님은 제사 맞아요. 음식을 이제 매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부치는 스킬은 굉장히 뛰어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해먹는 저는 애호박하고 난리 났어. 애호박, 양파 하고 그 고추, 청양고추 있으면 좀 썰어 넣어가지고 부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져가지고 걔네 그냥 밀가루에 휘휘 부침가루 좀 넣고 해서 부치는 전. 저 이거 막 대학교 때도 MT 가면은 술 취해서 해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집에서 어렸을 때 외할머니도 너무 자주 해주셨고 엄마도 되게 자주 해준 음식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했나 봐요. 그 맛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지금 방송하는데 계속 배고파서. 네, 그거는 자주 해먹고 그리고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감자 스프. 감자 스프요? 네. 이거를 제가 언제 런치의 여왕이라는 일본 드라마 혹시 아세요? 되게 옛날에 했던 거긴 한데 그 드라마 어디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랬었나요? 한번 했었나? 네. 네, 그 드라마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가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그 드라마에 감자 스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감자 스프 비슷한 건데 그걸 차게 먹는 어떤 그게 그 식당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보고 약간 그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차게 해먹는 스프는 아닌데 이제 따뜻하게 먹는 걸로 해가지고 감자 스프를 몇 번 끓여서 누구한테도 줘보고 식구들도 먹여보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되게 뭔가 누가 아프다고 뭐 하거나 하면은 감자 스프 막 끓여주고 저도 약간 힘들거나 뭐 할 때 그런 거 한번 끓여 먹고 네, 그건 잘해요. 네네 감자하고 양파만 있으면 돼요. 네, 그 정도? 전 뭐 딱히 제가 제일 못하는 건 한식. 그 찌개 있잖아요. 제가 물량을 너무 못 맞춰요. 아 근데 저도 찌개를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해본 결과 가장 어려운 게 국이에요. 국. 너무 어려워요. 사실 찌개는 조금 더 간간하게 하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 그거 진짜 못해요. 찌개 말고 찌개와 국이 또 다르잖아요. 국이 진짜 어려운 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엄마가 국을 되게 많이 해줘. 항상 집에 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국이 있어야 좀 밥을 더 잘 드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찌개만큼 국은 이렇게 간이 세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을 약하게 하는데 맛있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국을 몇 번 해보다가 그 이후로는 저는 국을 아예 안 하는데 정말 국이라는 게 그 은근한 맛으로 먹는 게 국인데 그걸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찌개를 끓여도 국 맛이 나고 국을 끓여도 국이 아닌 거 아무튼 뭔가 물량을 조절 못 하나 봐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물 있는 그런 국 종류를 그 한식을 하면
저만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입엔 되게 맛있는데 남들은 이 아이의 정체가 뭐지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요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그거는 이제 아주 잘하는 경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종류에 상관없이 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자기가 좀 잘하는 그래도 나름의 분야가 또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요즘에 보면 주변에 자기 그러니까 뭐 요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하는 과정 같은 것도 그 유튜브에 많이 공유도 하기도 하고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예쁘게 찍어서 계정 운영해가지고 그런 채널 같은 건 인기 너무 많더라고요. 레시피 공유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리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양분화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뭔가 셰프적인 어떤 전문적인 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취미로 뭔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또 별개로 해먹든 안 해먹든 그런 걸 보는 즐거움을 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좀 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그런 계정 같은 거 팔로우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런 요리 관련된 SNS 계정 같은 거? 저는 특별히 팔로우하진 않는데 그 유튜버들 뭐 신발골 주부의 그런 것들이나 소프 뭐 이런 거는 이제 워낙 예능에 나왔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몇 번 본 적이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 그거예요. 유튜브에서 추천 채널로 떠가지고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케이크 만들거나 그 뭐 갈아서 얼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거 다시 그러니까 디저트 만드는 영상? 그거는 제가 그전에 많이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추천 영상으로 떠서 좀 그런 게 약간 그 크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막 약간 네. 그 오므라이스 같은 거 이렇게 계란 이렇게 흐르거나 ASMR 영상 비슷한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약간 그런. 네네. 근데 이제 되게 조용한 ASMR스럽진 않고 그냥 좀 자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 한 영상 안에 한 5가지 이상의 음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는 조금 가끔 보면 그래도 약간 멍 때리고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뭐죠? 미국에 왜 이렇게 왜 다이어트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운동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식단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찍어서 왜 계속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그런 거는 되게 팔로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본 거 중에 일본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요리를 그대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요리로 재현하는 그런 계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만화 그림이 있는 거가 이렇게 실사로 같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래서 저 그런 거는 요즘에 좀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진짜 있는 거나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음식을 또 그림으로 그려낸 거 같은 거 보면 저는 요새 그거 막 하죠. 음식이라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림 그리는 분 팔로잉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화에 대한 그림만 거의 그리세요. 근데 그분이 그리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영화든지. 봤던 영화도 저 장면 뭐였지? 하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지난번에도 그때 뭐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그리시는 분 얘기도 했잖아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연이어서 그런 걸 보고 나면 또 뭔가를 먹고 싶고 맞아요. 뭔가 이걸 보고 나면 또 이 그림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요리라는 그 자체가 어쨌든 다양한 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자극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 SNS 같은 데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요리가 비주얼적인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저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먹이고 싶어서 왜 그 피드백을 보는 게 좋아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이 집에서 요리를 되게 자주 해줘요. 좋은 동생이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자주 해주는데 주로 파스타 뭐 이런 그런 요리들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해주기 전에 시험대에 오르는군요. 가족들이. 맛있는지 먼저 검증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귀엽기는 해요. 어쨌든. 아니 근데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아닌가요? 그쵸. 물론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요리라는 거에 그런 매력이 있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는 되게 여러 방법 중에 요리가 되게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특히 TV 드라마, 영화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그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앞치마를 입고 친구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씬.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그 서강준 씨 나왔던 드라마 생각나네. 그
제3의 매력. 네, 맞아요. 원래 경찰이었는데 요리를 취미로 해주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해주다가 이제 시련을 겪은 이후로 이제 원테이블. 네, 요리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셰프가 되는 갑자기.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여자 주인공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요리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요리는 반드시 주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누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 해주면 반대 사람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개입하면 뭔가 약간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그 리듬이 있고 예, 흐름이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요리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팀으로 하게 되면 누가 리더가 있어서 그거에 맞아요. 따라서 분업화되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 셰프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행위? 이거 요리라는 게 굉장히 그 흐름을 한 사람이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맛도 자극하고 냄새로도 자극하고 시각적으로도 자극하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감각을 되게 다 쓰는 행위잖아요. 그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긴 실제 먹으면서 그 호르몬 작용도 있을 것 같아. 나는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닌가? 먹을 때요? 과학적으로. 그 요리하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자극을 시키니까 그럴 것 같아. 갑자기? 호르몬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분이 로맨틱한 분이구나. 그래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그 요리하는 동안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정성을 들이고 있어. 널 위해 이런 걸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대비되는 장면으로 그런 걸 자꾸 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그런 피드백을 쉽게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아. 사실 요즘은 뭐 누가 요리를 해야 되냐 엄마가 해야 되냐 아빠가 해야 되냐라는 개념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아빠보단 엄마들이 거의 요리를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시절 동안에 뭔가 가족들로부터 매번 맛있다는 피드백보단 당연하게 먹는 어떤 걸 하기 위해 되게 많은 공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나였다면 그 피드백을 견디면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 희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쁘기도 하고 뭐 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엄마가 막 그런 걸 해야 한다라는 어떤 역할을 계속 부여하진 않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는 걸로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좀 아까 신방골 주부 얘기하셨지만 네. 그 랜선 라이프 그 TV 나오면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엄마의 캐릭터들이 더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희소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시골의 어떤 뭐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감성을 그쵸.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다는 그 향수를 자극하거나 맞아요. 약간 그 희소함이 또 컨텐츠가 되는 부분. 근데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유튜버들 제가 본 분들은 젊은 분들은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신방골 주부님 빼고는 그러네요. 거의 남성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그거 요리 관련해서 가장 인기 있는 건 김수미 쌤 아니에요? 수민의 반찬. 맞아. 근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줌 넣어 대충 됐을 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계량이. 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한 맛을 자기가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감으로 느낀 그 추억이나 정으로 느낀 그 엄마 맛을 내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우리 요즘에 뭔가 요리 배울 때 굉장히 계량화되고 체계화돼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돌아가는 길처럼 오래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내가 엄마 맛을 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뭔가 사람들이 그 음식이 되게 특별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도 저번에 이제 집에 갔는데 뭐 막 요리하다가 뭐 수첩을 하나 꺼내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지 했는데 엄마가 요즘에
본인이 하는 요리나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적어놓더라고요. 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야, 나중에 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되게 동요하더라고. 그걸 딱 보는데. 마치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약간 시간에 약간 그거를 뭔가 느끼시는 듯한. 그리고 나 엄마 글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마 글씨가 어른 글씨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되게 흘려 쓰는 글씨인데 어른 글씨예요. 그게 막 딱딱 끊어지는 글씨 아니고. 그래서 난 엄마 글씨로 써져 있는 그 노트를 막 보여주는데 아무튼 기분 되게 이상했어요. 지금도 좀 이상한데. 네. 아무튼 갑자기 지금 김수미 쌤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왔는데, 예. 그쵸?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먹어왔던 음식인데 얼마 전에 문득 또 해먹고서는 그래 진짜 이거 내 소울푸드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을 때는 그냥 먹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되게 소중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호박죽이에요. 제가 이걸로 사실 브런치 글까지 쓰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늙은 호박으로 꼭 만들었어요. 단호박이 아니라. 늙은 호박으로 해먹던 호박죽인데 원래 이 음식이 저희 이모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동생이시죠? 저희 할머니한테 인사를 올 때 항상 직접 만든 식빵이랑 호박죽을 항상 갖고 오셨어요. 그럼 항상 제가 다 먹었죠. 그 호박죽의 특징이 뭐냐면 밥알이 살아있어요. 찹쌀 알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식감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조리법은 정말 오래 푹 익혀서 그 늙은 호박의 그 구수한 단맛이 나게 하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그 맛을 너무 좋아했는데 나가서 어떻게 호박죽 같은 걸 사 먹었을 계기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다른 맛인 거예요. 그래서 곱게 간다거나 뭐 팥을 살짝 넣는다거나 약간 너무 단맛이라거나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이거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호박죽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밖에서 파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모 할머니가 자주 오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엄청 좀 해먹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아프면 이 호박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늙은 호박에 꿀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꿀호박을 해주시거나 항상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호박을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가서 호박을 사서 제가 한번 그걸 좀 해먹고 싶어가지고 찹쌀을 불려가지고 그걸 해먹었는데 처음에는 맛이 좀 이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그걸 몇 번 끓여서 다시 먹고 약간 이러니까 조금 어릴 때 그 맛이 또 나는 것 같아서 그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우리 이모 할머니가 그 레시피를 해왔던 게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같이 해먹던 음식인지 아니면 이모 할머니의 단독 레시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레시피를 엄마가 이어받아서 해줬던 걸 제가 어릴 때 먹다가 그걸 제가 직접 하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기분이 묘하다고 할까요? 요리가 어떤 세대를 연결해주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연결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게 문화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문화인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태로 밟아가고 있는 이게. 요리의 문화 아까 말했던 그 지역별에 다 특색 있고 한 그것도 다 사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일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음식이나 뭔가 성대하게 막 못 먹어본 거에 대한 기억은 물론 그것도 기억이 좋지만 되게 짧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잔상이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뭔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라든지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서 너무 자주 해줘서 조금 지겹게 느꼈던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거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걸 곱씹게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곱씹게 될 때 그런 걸 좀 소울푸드라고 말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이제 먼저 저희가 요리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긴 시간을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관련은 사실 근데 그 요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게 가져가는 게 많잖아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가전이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사람들이 별거 다 튀겨요. 삼겹살 튀기고 생선도 튀기고 뭐 전날 먹은 치킨도 튀기고 다 튀기는데 그래서 자취생 필수품이 전자레인지 말고 에어프라이어를 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의 과정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대신에 근데 미각적으로는 되게 발달하고 다양한 걸 경험하니까 되게 파인다이닝 같은 거는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근데 그게 약간 또
건강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라는 행위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그 시간, 정성, 추억 다 다양한 얘기를 담았지만 사실 지금 역시나 뭐라고 해야 되죠? 요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요리를 원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한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나는 이야기라서 저는 약간 이게 평균을 내기가 어려울 그럴 것 수도 같은 생각도 네네네. 드는 게 어떤 분들은 막 집에서 막 베이킹까지 막 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집에서 막 한식을 막 해먹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또 엄청 섬세하게 해먹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또 인스턴트를 먹거나 외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고 아는 게 많고 뭔가 경험한 것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소비자 얘기할 때 되게 섬세한 취향별로 사람들이 나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음식도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요리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어떠셨나요, 비님? 오늘 되게 우리 급박하게 막 얘기가 돌아간 것 같은데. 그 요리라는 행위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요리를 좀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소질이 없다, 포기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얘기를 준비를 사실은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싫어하지만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누군가와 같이 먹기 위해 누군가를 해주기 위해 하는 과정들도 그게 뭔가 내가 꼭 뭔가 칼질을 하는 순간만이 요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요리를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아보자. 그러니까 모든 요리를 섭렵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서 같이 나눠 먹는 즐거움을 조금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결론이 지금 엄마의 레시피북에 꽂혔어요. 나 지금 효도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을 막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끝나고 엄마한테 빨리 전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오늘 감사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엄마 마무리를 생각이 나는 방송이었고요. 네.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화로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43화에 이야기할 행동은 감상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감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TV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공연,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감상하고 있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즐기고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다양한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2화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